그래서 그 세대별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볼 텐데요. 처음에 우리가 진공관으로 만든 컴퓨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 시대를 열면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가 이제 대중화가 되기,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직접 회로가 되면서 우리가 PC도 만들고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밀도의 그 직접 회로, 그 LS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통신 기능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 지금처럼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그 대용량 또는 복잡한 계산들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초고밀도 VLSI라는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관 시대에는 이 컴퓨터를 어떻게 보면 일괄 처리를 했었던 것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중 처리할 수 있는 다중 프로그래밍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실시간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다양한 것들이 동시에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공간적으로 나누거나 또는 또 시간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분할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시간을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전문가 시스템들이 나오고, 그 인공지능 또는 병렬 처리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세대 컴퓨터를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에 이 진공관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공관을 사용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열들이 발생이 됐겠어요. 지금 우리 PC를 사용해도 PC에 팬 돌아가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자가 열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 온도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팬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진공관은 더 많은 열들을 발생을 시키는데, 부피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열 발생이 이제 많고, 그 대신에 이제 전력 소모가 또 이제 그만큼 또 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연산 자체가 이제 불안정했기 때문에 연산 속도도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거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들이 이제 정립이 안 돼 있었을 시기인데, 저급의 기계 언어, 우리 머신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계어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1세대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은 전자식의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이 되었고요. 일반적인 계산은 할 수가 없었고 과학 계산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컴퓨터로 가면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제 등장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룰 광 컴퓨터라든지 양자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라든지 광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트랜지스터 시대를 이제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세대 컴퓨터가 이제 최초로 이제 그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의 부피가 작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열 발생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소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산 속도도 수 마이크로까지도 가능했고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의 초에 하나씩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랜지스터가 나오면서 고급 언어, 코볼과 같은 고급 언어가 지금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의 의미는 뭐냐면은 컴퓨터의 이 데이터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개발 중심으로, 그러니까 1세대의 하드웨어 개발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으로 옮겨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운영체계, 우리가 이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체계가 이제 등장을 했고, 이 세대에 가면서 이 컴퓨터를 일반 사무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세대가 이제 그 6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70년대 우리가 후반을 얘기하는데, 이 트랜지스터를 좀 더 세밀하게 집적시켜가지고 하는 회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반도체의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세대 컴퓨터가 이제 그
직접 회로 인테그레이트 서킷 해가지고 IC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C를 사용하니까 부피를 작게 할 수 있고 작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기기가 이제 소형화가 가능했고 그다음에 연산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노초의 10의 마이너스 9승에 해당되는 나노초의 속도로 이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고급 언어, 하이 레벨 랭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이직이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동시에 다양한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많은 기능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타임 쉐어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임 그 시분할 시스템들이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2세대 때 이제 나왔었던 그 OS에 다양한 유틸리티들이 이런 기능들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경영 정보 시스템의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4세대의 컴퓨터가 이제 그 고밀도 직접 회로를 사용하는 LSIC를 사용하는 컴퓨터인데 인텔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이제 저렴해지니까 우리 집에도 컴퓨터를 놓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PC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급 언어인 C 언어가 이때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개인용 컴퓨터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 메인 컴퓨터의 발전도 이루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그 슈퍼컴퓨터도 이때부터 개발이 되고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1970년대 후반과 그리고 80년대의 획기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능,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원거리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발전이 되고 그리고 인터넷이 도입이 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없는데 인터넷이 1969년도에 이제 알파넷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의 꽃은 2000년도 이제 199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인터넷 2000년도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인터넷의 개념이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더 성능을 높일까 또는 어떻게 하면은 이걸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하는 개념보다는 컴퓨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지 하는 개념으로 초점이 맞춰진 게 된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4세대의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1990년대 후반부터 때부터 우리가 이제 5세대 컴퓨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초고밀도 직접 회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VLSI를 사용을 하는데 결국은 VLSI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초소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고속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VLSI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물들도 연결을 시켜보자 해서 이제 초연결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속도는 거의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5승초에 한 인스트럭션씩 한 명령어씩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성능의 컴퓨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femto secon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초소형이 되면서 휴대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기기들은 다 이 VLSI 반도체들이 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언어가 사용이 됐었던 것도 이제 이 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우리 이제 알파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또 작년부터 화두가 됐는데 인공지능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해야 되고
그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VLSI 반도체를 사용을 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정보 또는 뭐 인공지능의 신경망 또는 가상현실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추론을 한다든지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컴퓨터가 이 사람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5세대의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5세대의 컴퓨터까지는 이 전기를 사용을 했는데 이걸 빛을 사용할 수 없을까? 빛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꿈의 컴퓨터다, 미래의 컴퓨터다 하는 광 컴퓨터가 되고 이 광 컴퓨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을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 양자역학을 도입한 것이 이제 우리가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